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둔촌 주공 분양이 장기 표류하면서 서울 강남권의 신규 아파트 공급 가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서울 신규 입주 물량이 10,000가구 선까지 줄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앞두면서 연내 서울의 월세 비중이 전체 임대차 시장에서 4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전세 물량들은 신규 계약 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전세 월세화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집무실 이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 개발 등 그동안 오래 지연돼 왔던 용산 지역 내 개발 현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우리 가끔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사장님 요즘 어떤 메뉴가 잘 나가나요? 다른 분들은 어떤 거 시키나요? 그래서 추천을 받고 그 메뉴를 고르기도 하는데 입에 맞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내가 원래 먹던 거 먹을 걸.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새로운 걸 좀 시도해보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은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내게 좀 익숙한 것들이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방송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익숙한 마음으로 앞으로도 쭉 함께 해주시고요. 5천만 국민의 추천 방송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둘게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2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1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며칠 고온 현상이 이어지더니 어제와 오늘은 또 다시 좀 쌀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까지 또 차가워지지 않도록 또 따뜻하게 여러분의 고민 상담해 주실 새로운 전문가 모셨거든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S플러스의 이상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우리 대선이라는 것도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일단은 앞으로 새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가 굉장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전 정권에서는 굉장히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신정권 같은 경우에는 완화를 많이 한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시점에 지금이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항상 변화가 된 이 시기에는요, 여러 가지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후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을 부동산을 보시는 시각이 나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좋은 시점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우리 팍스TV 부동산 방송 열심히 보시면서 이런 기회를 잡으실 준비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도 역시 힘차게 열심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변화의 시기를 기회로 만드느냐 아니면 후회로 만드느냐 그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나은 기회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이상수 대표의 상담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 이 시간은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가득 채워서 만나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네, 제가 1주택인데요. 네. 마포 센트럴 아이파크라고 26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갈아타기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니면은
저기 1억 정도의 여윳돈으로 네.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좀 아,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지금은 1주택 상황이시고 그럼 말씀 주신 아파트에 거주도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임대를 좀 주고 계시고 네네. 마포 센트럴 아이파크 26평형을 보유 중이신데 조금 더 좋은 아파트로 좀 갈아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걸 두고 여유자금 1억으로 다른 투자를 계획하는 게 맞는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센트럴 아이파크가 아파트가 우리 마포 쪽에서는 신규잖아요. 네네.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사신 많이 지 올랐어요. 얼마 됐어요? 2016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가격이 한참 저렴했을 때 샀을 것 같은데 네. 뭐 부동산 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줄 몰랐죠? 네,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르고 나니까 지금은 아마 생각들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네. 이 아파트가 다 올라갔을 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더 올라가기를 좀 기대하면서 다른 데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재개발 투자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현재 1주택이시라면서요. 네. 그렇죠. 이 부동산 뭐 2016년도에 사셨으면은 그 당시에 사셨을 때보다는 한 어느 정도 올랐을 거예요? 한 7, 8억 올랐나요? 한 10억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당시에 가격이 대략 뭐 한 6억도 안 됐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아파트가 요 센트럴 아이파크가 지금 그러면 시세 얼마 정도예요? 한 16억 정도, 15억 5천 이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몇 평이죠? 26평이요. 26평? 네. 26평인데 15억 5천, 16억 요 정도요. 현재 호가가 이 정도인가요? 네네. 실제 거래는 이거보다 좀 낮게 됐죠? 예, 그런데 네. 그 부동산에 여쭤봤더니 이 정도 금액에 내놓으면은 거래가 가능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일단 보시면은 네. 우리 센트럴 아이파크도 신규 아파트잖아요. 네. 이 마포 쪽에 센트럴 아이파크 외에 또 신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던 게 옆에 마레프죠? 네네. 요 마레프하고 그다음에 서울역, 우리 우측에 보면 서울역에 있는 센트럴 자이 아파트도 있죠. 네. 그러면 요 주변에서 보게 되면 이 센트럴 자이하고 마레프 같은 경우가 적어도 아이파크보다는 가격이 좀 더 우위에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도 요 주변에 있는 요 시세가 네. 마레프 같은 경우가 같은 평형대로 보면 한 17억 정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가 한 16억 정도 하거든요. 네. 여기 있는 아파트들 다 신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센트럴 요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한 15억 정도까지 이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가격에 판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팔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이 금액대면 적정한 금액대로 와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여기에서 이 금액이 아니라 뭐 한 13억대나 14억대라고 한다면 네. 지금 주변에 있는 적정 시세까지 올라가는 게 맞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현재 이 금액대라고 한다면 저는 매도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매도를 하시고 네. 중요한 건 애초에 우리가 처음에 여기 마포라는 곳을 자리 잡았을 때 서울 안에서 마포, 용산, 성동구, 마영성이라고 부르는 지역이면 서울 안의 중심권이잖아요. 네. 이런 곳에 잡았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이 10억 이상 가격이 상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보다 더 외곽 쪽에 있는 지역들, 은평구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북구, 강북구 있는 지역들이 이만치 못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 우리가 선택을 더 중심권 안에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양극화 시장으로 자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저는 우리 시청자분이 이거를 팔고서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문제보다 내가 이걸 팔면은 더 상급지 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저는 잡는 것도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있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윳돈으로 하나를 더 재개발을 생각을 해야 되나 이 생각도 갖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어서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이 네. 이 자금으로 지금 이 자금 정도면은 만약에 매도하고 나서 뭐 대출이 있으면 뭐 대출금을 상환한다라든지 전세금을 뺀다라든지 했을 때 이 자금이면 충분히 지금은 강남권으로 진입을 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이 막연히 강남이 상급지니까 그냥 무조건 상급지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급지 안에서도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을 사야 되는 거죠. 그냥 상급지로 갈아타기가 막연한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가치가 있는 걸 사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강남 안에서 부동산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쪽은 재건축이 가능한 부동산들을 찾는 게 가장 좋은 가치를 찾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이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강남 쪽으로 들어오시는데 강남에 오시기 별로 싫으신가 봐요? 그게 아니라 네. 그 10억 정도의 여윳돈이라기보단 그 돈으로 강남을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근데 강남에서 네. 지금 강남에서 너무 좋은 데로 가면은 못 사죠. 어떻게 사? 네. 그리고 강남 안에는 웬만한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갭 투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네. 근데 아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여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는 그래서 좀 저렴한 곳이지만 여기 수서와 같은 곳, 수서역 있죠? 네네. 요 수서역에 역세권에 보면 신동아 아파트라든지 수서 삼익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은 강남 안에서도 분명히 좀 가격대는 저렴한 금액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중요한 건 이 아파트들이 앞으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아파트들이란 말이죠. 아, 네. 그런데 여기에 재건축을 플러스해서 우리 최근에 보면 서울이나 경기 1기 신도시에 재건축을 해주기 위해서 용적률이라는 거를 상향을 시켜준다는 얘기는 아마 기사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용적률을 올려주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500%까지 올려준다라고 하면 아무 데나 이걸 다 올려주진 않겠죠. 네. 그럼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쑥대밭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는 만들지 않겠지만 어떤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00%까지 상향을 시켜줄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강남 안에서도 그런 곳들이 있는데 강남 안에서 그러면 어떤 곳에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줘야 될까? 용적률을 높여주는 자리들은 분명히 많은 수요가 밀집되는 자리들이 이런 용적률 높은 상향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만큼 많은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들이. 그러면 강남 안에서 수서라는 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수서 아래쪽에 여기에 수서 역세권 개발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면서 그동안에 수서에서 없던 업무단지들이 만들어지고 큰 상업시설이 만들어져요. 이 지역의 입지 자체가 거의 삼성동까지는 아니래도 삼성동에 쫓아갈 만큼은 이런 좋은 시설들이 앞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교통이란 부분은 앞으로 GTX도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위례신사선이나 여러 가지 또 위례과천선이나 다양한 노선들이 더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보다 많은 노선이 생기게 되고 수서역으로 전부 다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더 많은 수요자들이 입주를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집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 지역에는 많은 용적률이 필요할 만큼 자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자분이 마포 쪽에서 요거를 매도하고 강남 쪽으로 지금 진입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내 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럴 때 상급지로 옮겨오지 않으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또 벌어져요. 강남하고 마포나 성동구나 동작구나 이런 지역과 또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시점이 우리 시청자분이 요 마포 쪽에 많이 오른 마포 거를 좀 정리를 하고 강남에서 아직까지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미래 가치가 큰 이런 수서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 보시고서 우리 시청자분이 새롭게 도전하신다면 지금 한번 마포 쪽에 잘했잖아요. 저는 강남 쪽에 와서 또 다시 우리 시청자분이 성공하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강남 투자는 누구나 꿈꾸지만 그래도 막상 하려면 조금은 겁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망설이셨을 텐데 전문가의 조언 드렸으니까 이제는 실행 계획을 좀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 후에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 추천드렸고 강남 지역에서도 지역 한 군데 일러드렸으니까 꼭 임장해보시고 언제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638-3972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함께 좀 나눠볼까요? 네, 제가 지금 투자 목적으로 네,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을 매수할까 고민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수해도 괜찮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오피스텔 네. 투자를 좀 보고 계시는 건데 네, 지금 네. 주택은 하나 좀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투자할 네. 물건은 오피스텔을 파주시의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 보셨는데 할 만한 아파트인지 한번 향후 전망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주택이 있는 네. 상황에서 네, 뭐 지금 한 개일지 두 개일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있으실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근데 그 상황에서 네, 이제 뭔가 투자하려고 했더니 네. 제일 지금 문제는 뭐예요? 우리한테 가장 투자를 하는 걸림돌이 뭐예요? 지금은 사실은 취득세 부분이 조금 세금이죠. 부담스럽긴 해서요. 예, 예. 그렇죠. 맞아요. 이 세금이 네. 너무나 무거워요. 네, 아직 내가 얼마를 벌지 몰라. 뭔가 부동산을 샀는데 얼마를 벌지 모르는데 처음부터 세금을 5천만 원, 1억 가까이 세금을 내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네. 시청자분들 지금 보는 게 오피스텔이라는 걸 봤단 말이에요. 네, 오피스텔이라는 거는 취득세 중과라는 게 없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집이 한 채가 있든 다섯 채가 있든 열 채가 있든 네. 상관없이 오피스텔은 중과 없는 그냥 고정세율로 세금이 나가게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이런 세금 네.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우산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걸 또 운영을 좀 잘하면 취득세뿐만이 아니고 종부세라든지 양도소득세에서도 좀 유리할 수가 있어요. 세금 폭탄 안 맞으면서. 네, 네. 그래서 찾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돈을 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이런 세금에 유리하다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운정에 요 힐스테이트 이게 앞으로 입주하는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경의중앙선에 있는 운정역에 딱 붙어 있네요. 맞아요. 예. 예. 근데 여기에 있는 오피스텔은 제가 알기로도 전용이 84제곱미터로 네, 우리 아파트로 따지자면 33평 아파트 되는 좀 큰 것들이거든요. 네, 네. 큰 것들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네. 그러면 중요한 건 얘가 지금 운정에 있는 요 분양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네. 제가 알기로 요 84가 8억 5천 정도 이상 하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금액으로 샀을 때 네, 그럼 지금까지의 경기도나 외곽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처럼 얘네들도 3, 4억이 더 오를 수 있겠느냐라고 판단을 해보면 네, 이 오피스텔이 지금 8억 5천짜리가 3, 4억이 더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한 12억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갈 수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네. 왜 그렇게 보냐면 네, 이 오피스텔로 들어갈 수 있는 수요는 어떤 부동산하고 같이 경쟁을 하게 되냐면 요 주변에 이 오피스텔 말고 주변에 아파트들 있죠. 네, 요 인근에 있는 아파트 33평 아파트랑 서로 비교를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그동안에 오피스텔을 샀을 때는 아니 아파트보다 아파트 전셋값 수준으로 이 오피스텔이 나왔기 때문에 싸니까 네, 이걸 많이 사서 얘네 가격이 높게 올라간 건데 네. 예를 들어 삼성동에 삼송이라고 있죠. 예, 예. 3호선 타고 쭉 가다 보면 삼송역이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오피스텔도 84제곱미터가 예전에 분양을 했을 때 네, 주변의 아파트 값의 전셋값 수준으로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집값 막 올라가는데 전셋값으로 분양을 했으니까 얼마나 싸요. 네. 그리고 생긴 거 아파트랑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분양을 했던 거는 4억 네. 정도가 올라서 수익을 많이 남겼습니다. 네. 오피스텔 가지고 큰 돈 벌었는데 얘는 지금 이게 가격이 너무 세요. 예. 주변에 무슨 아파트 가격 많지 어떻게 보면 주변에 아파트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해버렸는데 네. 그럼 얘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요. 네. 아니면 이 지역에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왕창 들어온다면 네. 이 파주 운정 여기 앞에 진짜 큰 대기업들의 산업단지나 업무단지가 잔뜩 들어온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네. 그럴 일이 제가 보기에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사셔서 세금적으로는 내가 조금 걱정을 덜 수 있겠지만 투자 수익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하시기보다는요. 네. 이거 들어가실 자금이면 예. 그냥 정석으로 가세요. 오피스텔 어디요? 정석으로 예. 가세요. 오피스텔 네, 네. 정석은 네. 아예 서울에 우리 서울 예. 도심부라고 한다면은 네. 일단은 광화문이나 시청,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의도라든지 강남 이런 업무타운 지역 안에서 투자를 하세요. 네. 네. 여기가 투자하기에는 제일 걱정 없이 안전한 지역이에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오피스텔 값이 9억에서 10억씩 올라간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네. 그런 종류들로 전 하시면 좋은데 그게 어떤 거냐면 네. 우리 고소득자들 중에서 1인 가구들이 있죠. 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자금 여력이 좋다 보니까 큰 돈을 써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런 오피스텔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 네. 어떤 거라냐면 하이엔드급이라는 오피스텔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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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이엔드급은 예를 들면은 건물 옥상에 수영장이 있어. 아. 건물 옥상에 예. 수영장 있는 오피스텔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하에 피트니스 센터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라서 네. 강남의 뭐 청담동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하이엔드급은 네. 9억에 분양을 한 게요. 네. 지금 현재 18억하고 20억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럼 저는 앞으로 이렇게 될 만한 네. 지역들을 찾아서 들어가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뭐 시청이나 광화문 일대에서 나오는 분양가들도 굉장히 만만치 않게 세요. 네. 근데 보니까 요 아래쪽에 보면 용산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용산에서 이제 한강로라든지 네. 그다음에 옆에 원효로 네. 요 두 지역에서 앞으로 업무타운 개발도 많이 되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신규의 뭐 하이엔드급의 네. 한 1.5룸이나 투룸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 네. 굉장히 가격대들이 한 5억대, 6억대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예, 예. 수영장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저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거를 좀 잘 살펴서 네.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시면은 네. 지금 파주 운정에서 투자하시는 네. 거에 비해서는 거기는 오히려 네. 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네. 업무타운 도심에서는 그만큼 많은 수요자들도 항상 대기를 수요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네. 것들을 훨씬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네. 더 그럼 방향을 바꿔보시고요. 네. 용산 쪽에 원효로 네. 쪽이라든지 서울역 네. 쪽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대략 투자한다면은 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을 네,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한 1억 5천 정도 전후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면은 예.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아,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분양가 리스크를 안고 있는 보셨던 오피스텔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용산 지역 오피스텔을 살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아 여기가 대표님이 말한 오피스텔인가 싶으실 때는 계약하시기 전에 언제든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은평구 녹번동에 네, 북한산 푸르지오 3주 4평짜리 하나 갖고 있는데 네, 요거 2년 전에 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4월이면 이제 비과세가 가능한데 아, 요거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좀 팔고 딴 데로 가야 될지 고민돼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2년 전에 매수하셨고 4월에 비과세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면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는 건데 네. 녹번동의 북한산 푸르지오 이 거주 요건 채우고 나서 이사 가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해도 오를 만한 가치가 있는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네, 4월 달이면 이번 달이 4월이니까 예. 네네. 그래서 네네. 이거를 비과세로 팔까?
안 그러면은 좀 더 가져가야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원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근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이 여기 현재 거주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뭐 대출도 어느 정도 끼고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대출 있죠.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시청자분이 이거를 만약 이거 지금 새 아파트인데 네, 은평구 녹본동에 있는 요 새 아파트인데 이거를 팔고 남은 돈을 가지고서 또 지금 요거 녹본동에 있는 이 아파트가 돈을 많이 벌어줬는데 네, 이만한 아파트로 찾아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그만한 거 찾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 보면은 여기 북한산 푸르지오 아파트가 여기 녹번역에 바로 인접해 있고 녹번역 여기 재개발을 해서 만들어진 신규 아파트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아파트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뭐 대출을 갚고 또 다른 아파트로 들어가서 또 대출을 내서 이 정도 가격에 또 시세 상승을 기대할 거는 좀 어렵다라고 봐요. 그렇게 보면 저는 이 아파트를 좀 더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네, 일단 우리 뭐 아나운서분이 초기에 뭐 이런 뉴스 토픽을 할 때도 그랬지만 일단 공급이 굉장히 아직 부족한 건 여전해요. 근데 네. 이게 앞으로 2024년까지 굉장히 공급은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급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규 아파트로 공급을 하려고 봤더니 서울 안에서는 신도시를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들을 부시고 새 아파트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네. 기존의 아파트를 부신다는 소리는 공급 물량도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에 그럼 신규 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철거를 했으면 이주라는 게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이 이주 수요자들은 어디서 도대체 이걸 감당할 거냐고. 이 사람들이 결국 쏟아져 나오는 지역, 인접해 있는 지역들은 전셋값이나 매매값이 다시 굉장히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여기 녹번동에 있는 이 북한산 푸르지오 아파트 주변을 보게 되면 온통 다 재개발이에요. 온통 다 개발이란 말이에요. 여기 네. 바로 위쪽에 아래쪽은 이미 뭐 응암동 재개발은 끝났고 이 위쪽으로 보면 여기에 불광역 인근으로 해서 대조 1구역 지금 철거해서 재개발하고 있고 위쪽으로 불광 5구역 또 개발 들어갈 거고 이 아래쪽으로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녹번동 재개발구역 신규로 막 지정이 되면서 앞으로 엄청난 재개발들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서 나올 수 있는 총 세대 수들만 하더라도 거의 2만 가구 가까운 사람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와야 돼요. 네. 그러면 요 주변에 내 집하고 비슷했던 단독이나 빌라들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요 인근에 있는 아파트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네, 그게 앞으로 이 녹번이나 불광역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면 공급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부족해지는 이런 철거나 이주 수요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은 우리 시청자분이 당분간 보유하시더라도 가격 상승에 대한 여력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가격 하락이라는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럼 저는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최소한 한 2, 3년 정도는 더 갖고 가시다가 여기에 있는 시세가 좀 더 오르게 되면 그때 네. 상황 봐서 우리가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그때 한번 더 연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예, 지금 어차피 비과세 받은 상황이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네. 좀 더 한 2, 3년 정도 더 보유하셨다가 저 그때 또 방송 여기 계속 하고 있을 테니까 그때 네. 또 오세요. 그때 또 연락 주시고 제가 또 네. 찾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설명 네,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신규 공급이 없는 현 시점에 이걸 매도하기엔 너무 아깝다 조언 드렸으니까 마음 편하게 거주하시면서 보유 계획 조금 더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서울에는 신규 공급이 너무나도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 요즘 많은 분들이 차라리 새 아파트를 기대할 수 있게 미리미리 좀 재개발 투자를 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들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님과 함께하는 1대1 상담이거든요. 대표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려요. 네, 그 서울의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앞으로 차기 정권에서 그 핵심 지금 뭐 서울시라든지 그다음 국토부 같은 경우도 앞으로 공급을
매년간 신규의 재개발을 하기 위한 새로운 구역들 지정을 거의 80개에서 90개 정도 매년 지정을 하겠답니다. 그만큼 앞으로 서울 안에는 재개발이 신규로 진행되는 곳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재개발을 하기 위한 규제 완화들은 엄청나게 많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신규 재개발 사업 중에 하나는 노후도 요건까지 굉장히 대폭 낮춘 재개발 방식까지도 나오게 됐어요. 그만큼 서울시 안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이 공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재개발의 규제 완화도 굉장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재개발이 빨리 진행되는 상황에서 서울에 아파트는 갖고 싶지만 지금 내가 아파트를 바로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간을 5년 뒤, 10년 뒤에 목표로 잡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작은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런 서울에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투자하는지, 어떤 물건을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시다라고 앞으로 목표를 잡으실 분들은 이번 그 개별 상담에 꼭 연락하셔갖고요, 이런 정보들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돈이 정말 많다면 그냥 지금 지어진 신규 아파트를 매수하면 되겠지만 돈이 좀 부족하다면 시간도 하나의 투자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이 재개발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기조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신중한 투자, 안전한 투자, 선점 투자해보실 수 있는 기회거든요. 1:1 상담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으로 문의 주시면 참여 안내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해결해 볼까요? 저는 1주택자고요. 네. 지금 한 10년 전부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한지타운 33평에 거주 중인데 네. 계속 여기 거주해도 괜찮을지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좀 보유를 하셨고 거주도 지금 여기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1주택 상황이신데 광명에 네. 위치한 한진타운 33평형 아파트 계속 살면서 좀 가져가도 앞으로 투자 가치가 높아질 만한 아파트인지 광명 지역의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좋네요. 예? 네, 감기 조심하세요, 환자님. 제 기분까지도 아주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저 상담 좀 잘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광명의 한진타운 아파트를 거주하신다 그랬나요? 네, 10년 아. 전부터. 예. 여기 광명의 한진타운 아파트가 예. 여기 보면은 뭐 지금 지도를 그 TV를 안 보실 수도 있는데 다른 시청자분들은 제가 보시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요 광명 한진타운이 광명 사거리역에 바로 인접해 있는 굉장히 역세권에 있는 단지예요. 굉장히 입지가 좋아요. 좋은데 이 아파트 주변에 보게 되면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주변에 재개발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광명의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다 재개발하는 지역이고 이 아래쪽으로는 뭐 공공재개발한다고 하고 여기에 광명 11구역, 12구역 있고 15구역, 19구역 뭐 주변에 이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들 모든 지역이 다 재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내 아파트는 그동안 너무 외로웠어. 이 아파트도 단지 수는 만만치 않아요. 1300세대 정도 이상 되는 대단지인데 굉장히 이 광명사거리 안에서 입지가 굉장히 좋은 역세권에 딱 예전부터 자리를 하고 있던 지역이에요. 근데 단점이 뭐냐 하면 아파트가 혼자 있고 주변에 다들 오래된 빌라나 단독들이 있다 보니까 이 아파트 혼자 잘 나가는 꼴을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가격을 계속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값이 별로 잘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은 언제 가격이 이런 잠재력이 팍 폭발하게 되냐면 이런 주변에 재개발들이 완성이 돼서 신규 아파트들이 막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만들어진 새 아파트들은 한진 아파트보다 훨씬 더 비싼 아파트가 나와요. 그럼 내 집보다 더 비싼 아파트가 나오게 되면 내 아파트 가격도 거기에 맞춰서 가격이 뜁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그동안에는 다들 빌라, 단독, 오래된 것들만 잔뜩 있었는데 이제는 다 반짝반짝한 새 것들이 다 들어와요. 새 아파트들이. 그러면 주변의 환경도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이런 아파트들 대단지가 만들어지면 이제 학원가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 병원 이런 거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기도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면 지금 같은 이 한진 아파트 같은 게 지금 팔 이유가 도저히 있을까 싶어요. 저는 이렇게 된 지역들 중에 신길동에 신길 뉴타운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 아파트라고 비슷했어요. 그 신길 뉴타운 안에 혼자 아파트가 우뚝 솟아서 진짜 가격이 안 올랐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살고 싶지도 않았고. 근데 주변에 신길 뉴타운이 이렇게 대단지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높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한진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앞으로 주변의 광명 뉴타운과 더불어서 충분히 높은 가격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 더 가져가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재건축되기는 좀 어려워요. 재건축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리모델링이라는 게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굉장히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보니까 리모델링의 구조나 이런 사업 방식이나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못지않은 이런 살기 좋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아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진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지금 재건축은 안 된다고 했죠. 리모델링 진행하는 단계까지는 꼭 좀 지켜보셨다가 그때 가격 상승되는 것들을 보고 최소 아마 이제 한 2, 3년 정도면은 여기도 리모델링 한다라고 바람 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는 보고서 그 이후에 내가 나갈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더 보유하시고 가져가는 방향으로 제가 조언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매도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기분 좋게 보유하시고요. 신길 뉴타운의 예시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 보내주세요.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여기 송파구 오금동 현대 백조 31평 거주 목적으로 네, 매수 어떤지 해서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살을 목적으로 좀 보시는 아파트인데 그러면 지금은 무주택 상황이신 거세요? 네.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으로 보신 아파트가 송파 오금동의 현대 백조 31평형 매수해도 괜찮을지 한번 전망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 현대 백조 아파트가 여기 이제 방이동 쪽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아파트 값이 지금 뭐 한 13억이나 14억 정도 해요. 이제 좀, 예, 뭐 비싼 아파트고 한데 우리 시청자분이 이거를 그러면 살려고 하면은 아마 이제 대출까지도 활용을 해서 사시게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러면 저는 우리 시청자분이 최소 뭐 현금은 한 8, 9억 이상 정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 그 정도 되시나요? 네,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여기 오금 백조 아파트가 뭐 방역이 있고 송파에 위치하고 위쪽으로는 뭐 올림픽공원도 있고 뭐 입지적으로 말할 거 없죠. 좋은 아파트는 분명한데 저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 죄송하지만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이가 34이요. 아직 30대 초반이시네요. 네. 자, 30대 초반이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지금 집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어찌됐든 뭐 지금 결혼하고 이제 가정도 이제 꾸리고 아직 뭐 아기가 있다면 어리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30대 초반이라고 한다면요. 네. 지금 내가 이런 기존의 아파트들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런 기존의 아파트를 지금 들어가는 방법 말고 지금 이거 가져가는 거 말고요. 네. 앞으로 좀 미래를 보고 우리 이런 얘기가 있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 얘기가 우리 시청자분 정도 지금 30대 초반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현금을 9억을 가지고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 지금 13억, 14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매수하러 들어가는 방법보다는 좀 더 공격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더 많이 좀 낸 다음에 강남이라든지 송파에서도 좀 좋은 자리들, 1등 하는 자리에 좀 미래를 보고 좀 더 오래 걸리겠지만 한 10년 정도나 그 이상을 좀 내다보고서 저는 거기에 새 아파트를 도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 네. 방법을 좀 말씀해 드릴게요. 자, 보면 내가 9억을 가지고서 지금 이 아파트 들어가는 거 말고요. 이거 하지 말고 이 9억이면은 여기에서 한 4억에서 5억 정도에 있는 돈은 어쨌든 내가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뭐 애기하고 와이프랑 같이 살 집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내 살 집을 마련을 하세요. 전세로 마련하든 반전세로 마련하든 마련을 하세요. 이거 안정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럼 돈이 대략 한 4억에서 5억 정도 남죠. 우리 절반 정도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서 현재 강남 안에서도 앞으로 서울시 거의 전체가 이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노후도 요건들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재개발할 수 없는 지역들도 이제는 재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런 재개발 규제 완화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재개발 안 됐던 지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입니까? 강남권에서는 강남이나 서초 같은 지역이 대체적으로 재개발이 안 됐던 지역이고 송파에서도 보면 잠실과 같이 좋은 지역들이 잘 안 됐던 지역이고 그다음에 광진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한강변에 좋은 지역들도 잘 안 됐던 곳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곳들이 앞으로 재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지금 당장에 내가 아파트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5년 뒤, 10년 뒤에 서울의 한강변에서 조망권 좋은 데에다가 미래의 아파트를 미리 장만해 놓을 수도 있고 강남이나 서초 같은데 교육 여건이라든지 직장 다니기 좋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내 아파트를 미리 장만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 자금을 갖다가요 한강변이다라고 한다면은 한강변에 좀 좋은 지역들 가장 좀 최상위가 될 수 있는 지역은 한남동이나 성수동 이런 데는 못 들어가니까 그 인접해 있는 뭐 광진구에 있는 뭐 자양동 같은 데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당연히 강남을 빼놓으면 안 되겠죠. 근데 강남 쪽에서도 이렇게 재개발들이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 현재 재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서초 쪽에 있는 방배동 일대예요. 그럼 저는 방배동 일대 주변 지역, 재개발 지역 주변에서 있는 빌라를 사셔갖고요. 이런 빌라들 가지고서 지금 당장에 내가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5년 뒤나 10년 뒤에 바라보고서 정말 좋은 지역에 새 아파트를 좀 미리 장만해놓고 좀 공격적인 투자 방법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시청자분한테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제 생각에 동의하실 겁니까? 네. 잘 모르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개별 상담을 통해서도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니까 이런 상담 한번 이용해 보시고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 미래를 좀 많이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언제나 이 생방송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좀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나이의 시청자분이었기 때문에 투자와 거주를 조금 분리해서 공격적인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한번 고민해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다 하신다면 언제든 다시 연락 주세요.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는 샵 3989번 통해서 주신 문자 사연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4920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주신 사연인데요. 분당구 목련마을 한일아파트 69제곱미터에 살고 있습니다. 대출을 포함해서 9억 원대로 좀 이사를 가보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대표님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보니까 분당이 아탑동이다라고 한다면은 1기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가격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1기 신도시들이 근데 지금 거의 30년 차가 다다르게 되면서 지금 뭐 차기 정부에서도 그랬지만 1기 신도시에 특별법을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특별법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재건축에 대한 활성화예요. 그러면 이렇게 재건축에 대한 활성화 바람이 크게 부는 거거든요. 이런 바람이 불 시기에는 내 집이 재건축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재건축이 안 되더라도
주변 바람 타고서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이 정권이 계속적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고 재건축 활성화하는 4년, 5년간은 우리 시청자분이 팔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딴 데 옮기셔서 후회하지 마시고 요 그대로 보유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에 불어오는 그 훈풍을 함께 타고 누리자 매도 반대 의견 드리면서 다음 문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0093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이에요. 신림동 현대아파트 76제곱미터를 현재는 임대 주고 있습니다.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번에는 투자 목적이신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여기는 일단은 집값이 신림동이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신림동 하면 집값이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대로 집값이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근데 저렴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지역의 교통이 불편해서 그래요. 근데 이 신림 현대 같은 경우가 이제 5월 달이 되면은 여기 신림선이라는 게 개통을 하게 돼요. 그동안에 없던 지하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하철이 경전철이다 보니까 좀 무시당할 수 있는 노선이긴 한데 중요한 건 이 노선이 어느 곳들을 다 지나치게 되냐면 2호선 지나치고 7호선 지나치고 9호선하고 환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서울에 대부분 2호선, 7호선, 9호선 하면 제일 좋은 노선들 아닙니까? 이 노선들하고 환승이 될 수 있다는 이 값어치가 결국 저렴했던 신림 현대 아파트 가격도 충분히 상승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이건 더 보유하시고 개통 이후까지 가져가시는 방향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교통 호재까지 좀 누려보자.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리면서 다음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6320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중랑구 신내 6단지 52제곱미터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내 집 마련 보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내 6단지 같은 경우가 이제 중랑구 신내동에 좀 안쪽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주변에 이 신내동을 살 거라고 한다면 이 정도 자금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노원구 쪽에 있는 공릉동 일대가 또는 월계동 일대가 훨씬 더 좋다라고 봐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요. 공릉동이나 월계동 같은 경우에는 GTX라든지 지금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게 올해 착공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큰 대형 개발 호재가 만들어지면 결국 주변 집값에 다 영향을 주게 되고 이 지역을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랑구나 노원구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이런 신내 쪽으로 빠지기보다는 그쪽으로 사람들이 가기보다는 이쪽 공릉동이라든지 이런 월계동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이 갖고 계셔야 우리 지역이 앞으로 3년 뒤, 5년 뒤에 개통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입지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미래가치 있는 지역 쪽으로 찾아 들어가셔야 되는 거지 이런 미래가치가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없는 지역보다는 확실히 있는 지역 쪽으로 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신내 6단지 들어가시는 건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 의견 드리면서 조금 더 살펴볼 지역으로 노원구 일러드렸으니까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지만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간략하게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재개발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청자분께 제가 이런 개별 상담할 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현재 재개발을 하고 있는 무슨 구역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무슨 구역이 돼 있는 지역은 새 아파트 가격이 될 만큼의 프리미엄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무슨 구역처럼 될 수 있는 신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역들 투자하는 방법 어떻게 들어가서 뭘 사야 되는지 그런 자세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꼭 참석하셔갖고요. 2007년도 이후에 가장 큰 이런 재개발의 기회가 왔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굉장히 지금 현재 재개발이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재개발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뜨거울 거다라고 예상이 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참석하셔갖고요. 좋은 기회,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 기회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참여 안내 드릴 거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리기 위해 돌아올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